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이 긍정과 이 부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이 내 가슴속에 들어가 있으면 삶이 행복해질 것이고, 나는 항상 안 돼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 가슴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일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는 긍정의 힘이 가장 소중한 힘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공학 책이나 자기계발이나 종교 관련 모든 것에 이 긍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긍정은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강력한 믿음과 연결되고, 내가 하나의 어떤 사회인으로서는 내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될 수 있고, 한 개인의 마음에 있어서는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라는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이 될 수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마음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람은 당연히 집중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은 공부하는 중에 내일 시험 떨어지면 어쩌나, 집중력이 없어지네, 잡생각이 많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고민을 하면서 잠을 못 자는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인공포나 발표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긍정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싸우고 전쟁하듯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고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자 해요. 저 역시도 행복최면사라는 것은 긍정적인 꾸준한 자기 최면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 이해하는 게, 긍정과 부정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마치 부정이 아니면 긍정이고, 긍정이면 부정이고. 실제 긍정의 의미는 아주 포괄적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은 아주 작아요. 보세요. 공부를 잘하면 좋은 거고, 공부를 못하면 나쁜 거고. 이게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아주 위험한 긍정과 부정이라는 것이죠. 엄마 말을 잘 들으면 효자고, 엄마 말을 못 들으면 불효자다. 돈이 있으면 성공하고 돈이 없으면 인생의 패배자다. 이런 식으로 긍정과 부정을 마치 나만 북한식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서 갈등과 대립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통합이 아니라 자꾸 이거는 긍정이고 이거는 부정이다. 그러면 이게 조금만 생기면 나는 부정적인 결과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이라는 것은 부정이 아닌 게 긍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은 무언가 나에게 큰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만 긍정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나의 욕구, 나의 욕심, 나의 집착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이게 긍정이라 그러고, 이것과 상관이 없는 건 다 부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3 수험생 여러분들 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 서울대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일부만 서울대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서울대를 못 들어간 아이들은 다 부정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긍정의 의미는 이 부정을 포함한 전체를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욕심에 맞는 것은 긍정,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이라고 하니까 자꾸 긍정의 의미를 헷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나는 서서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져요. 저는 긍정적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부정적이 되어지나요? 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우리는
긍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집착. 내 욕심과 내 집착과 맞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나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수능 시험을 봤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못 나왔어요. 그거를 부정이라고 생각해요. 결과는 나쁘게 나왔지만 그게 부정적인 결과라고 해서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좀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상한 눈빛으로 봤어요. 그거 자체가 마치 내 자신이 한심한 놈, 바보 같은 놈, 너는 도저히 안 돼. 너는 왜 이렇게 나약해? 너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너는 절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없어 라고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매도해 버린다. 단지 지금 상황에서 한번 떨었을 뿐이지 그것이 마치 전체인 양 우리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떨지도 않고 정말 자신있게 당당하게 다 했어야만이 긍정이다 잘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아니면 너는 안 돼 라고 해버리니까 자꾸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이분법적인 판단을 하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서 우리 무의식적으로 부정의 씨앗이 자꾸 생겨난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왜 저는 자꾸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는 우울증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질책하고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긍정과 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에 한 5가지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 판단하지 말라. 사실 제일 위험한 부정.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위험한 부정은 뭘까요? 판단하는 것. 내 부모가 돈이 많으면 좋은 부모고, 내 부모가 돈이 없으면 나쁜 부모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 아닌가요? 내 부모면 부모로서 그냥 감사한 거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게 최고의 선물이는데, 돈이 많으면 좋은 부모고 돈이 없으면 나쁜 부모고 자기 욕심대로 판단을 주입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우리 부모는 나쁜 부모가 돼요. 미운 부모가 돼요.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부모가 돼요. 그런데 전체를 보게 되면 내 부모가 돈이 없어도 정말 피땀 흘려서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없는 돈에 학교까지 보내줬다라면 정말로 대단한 부모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결핍, 자기의 집착대로 판단을 해버리니까 결론은 나쁜 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판단하지 말자.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거는 나쁜 거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의 정신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는 것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통일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 방향으로 쭉 갈 수 있는데 자꾸 긍정과 부정이 나눠 있으면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 심해지면 정신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내가 지나치게 나의 어떤 아집이나 고집처럼 사람은 꼭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나쁜 놈이다 라고 선입견을 갖고 판단을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서서히 진짜 그대로의 긍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심리학자가 조사한 게 있어요. 긍정과 부정의 어떤 실험을 하니까 부정이 긍정보다 7배나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긍정의 힘이 그렇게 쉽게 안 생긴 거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두려움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두려움과 부정이 같은 의미가 돼요. 두려움. 두려움을 다른 말로 부정이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니까 우리는 그거를 부정하게 돼요. 그게 불신이죠. 이거를 의심이라 그러죠. 무서우니까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게 돼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만큼 긍정적인 연습을 많이 해줘야만이 이 부정까지도 이해하는, 수용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봐야만이 이 부정의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컵에 먹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먹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컵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긍정이라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먹물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끊임없는 긍정의 칭찬과 자기사랑이라는 물을 부어주면 내 마음속에 어두운 부정의 에너지들이 연기처럼 쑥 빠져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잘 연습했을 때 긍정의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그런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한번 했으면 내 자신은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를 7번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조사한 심리학 실험에 의하면.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잘못되면 넌 바보야, 넌 안 돼, 넌 패배자야 라고 못을 박아버리고 자기를 구출해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최선을 다했잖아. 너 앞으로 잘할 거야. 난 널 믿어. 너라면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 아니니? 너나 되니까 이 정도 한 거야 라는 그런 긍정의 씨앗을 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부정이 점점 커져버려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미리서부터 넌 안 돼! 라고 부정의 못을 박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자꾸 부정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우리가 진정한 긍정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사랑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긍정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부정이 아닌 게 긍정이 아니라 자기사랑이 긍정이다. 자기사랑이란 건 어떤 걸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청명아 수고했어 그러고 돈을 많이 못 벌었으면 청명아 너는 안 돼. 너는 패배자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랑하는 거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위안 주고 사랑하는 거고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는다고 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나를 질책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자체 판단 없이 나라는 청명의 이 모든 것을 긍정해주는 것 그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첫 번째, 판단하지 말자. 내 자신이 어떤 내가 무언가를 달성한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하고 있는 내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결과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사랑한 게 자기 사랑이잖아요.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래서 사실은 긍정이라는 것은 굳이 표현하자면 이 부정을 포함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긍정과 부정은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긍정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내 모습, 실패한 내 모습, 실수한 내 모습, 성격이 내성적이고 나약하고 좀 상처가 많은 내 모습, 과거에 정말 트라우마나 아픔이나 고통조차도 사랑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내 모습이 진정한 긍정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 없어요.
내 과거에 대해서 원망을 갖거나 이 바보야 너 과거에 왜 그랬어? 공부 열심히 했어야지. 네 최선을 다했어야지. 네 그때 이것만 없었으면 좋았겠지. 라고 자신의 과거를 한탄하지도 않고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벌벌 떨지도 않아요. 난 안 될 거야 라고 책망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기사랑 긍정은 이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에는 긍정, 부정이 없다. 사실 어찌 보면 긍정이나 부정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개념이 나타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자연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산의 길이 정말 잘 나져 있다고 해서 좋은 산이고 산이 험악하다고 해서 나쁜 산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산을 갈 때 산의 날씨가 좋다 해서 좋은 산, 날씨가 안 좋다고 해서 나쁜 산, 못된 산, 위험한 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산 자체로서 우리는 좋은 거잖아요. 바다 자체로서 우리는 정말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단 없이 자연을 바라보듯이 보는 마음이 비로소 우리의 긍정이라는 것이죠. 산에 썩은 나무가 몇 개 있다고 해서 저 산은 잘못된 산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마치 이 나무 하나를 보고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숲 전체를 바라보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나무 하나 눈앞에 보이는 걸 바라보고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를 봐버리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작은 거를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 그 결론은 진정한 긍정은 제가 생각하기에 수용이다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마음도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볼 때도 내 아들이 설령 장애인이다 할지라도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잖아요. 전교 꼴등을 하더라도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잖아요. 수용하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온전한 자기사랑, 긍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수용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모두 다 부정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긍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칫 따지고 보면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부정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긍정과 부정은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나의 이것은 너무 좋은 것이다. 이것은 너무 나쁜 것이다 하면 자꾸 우리의 모든 것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될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부정적이 되는 것은 이런 판단이라는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집착이 안 좋게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긍정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를 온전히 수용하는 마음. 내가 과거에 어떤 후회와 실수나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모든 것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해주고 놓아주는 연습.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의 내 자신을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너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자기 최면을 이제 거는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내 삶을 용기 있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우리에게 긍정적인 자기 최면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미래 자체가 그렇게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어찌할 줄 모를 정도로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온전하게 내가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긍정의 마음이 올라오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집중력이 생기니까 일의 능률도 좋을 것이고 항상 즐거울 것이고 남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